어르신의 요양을 위해 이리저리 찾아보다 보니 더 헷갈리기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죠. 요양병원이냐, 요양원이냐, 제가요양이냐. 안녕하세요. 국내 1위 제가요양 서비스 브랜드 스마일시니어의 이진열입니다. 우리 부모님 요양원에 모셔야 할까,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까, 아니면 집에서 모시는 게 나은 건가, 보호자라면 꼭 하는 그런 고민이죠. 우리 가족들과 어르신의 상황에 딱 적합한 요양 서비스가 도대체 무엇이 있고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요양원, 요양병원, 이거 정말 헷갈리는데 도대체 뭐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환경이나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요양 서비스를 찾는 그런 방법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이름도 너무 비슷하고 어르신이 입소하면서 머무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하다 보니까 이 둘 간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심플하게 이 두 시설의 차이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바로 병원이냐 아니면 요양시설이냐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요양병원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병원이고요. 요양원은 치료가 아니고 입소해서 머무시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요양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요양원에는 의사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의사분들이 상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혹은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일반 병원에서도 입원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요양병원에 모신다는 건 이 입원과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은 노인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 조금 더 만성질환에 더 오랫동안 입원을 하셔야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반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요양원은 이거와 조금 달라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입소하려고 하는 그 요양원이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의사 선생님의 판단 없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요양병원에 헷갈리게 요양을 붙이냐? 다른 병원과 달리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어서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와 요양을 동시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요양을 함께하는 병원이라는 뜻에서 요양병원이라고 통상 일컫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혜택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요양원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양병원은 치료시설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간병인이라고 부르는 병원에서 어르신들의 간병을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00%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까 공동 간병이라고 해서 다인실에 입원하신 분들이 한 명의 간병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월에 한 90만 원 정도의 비용에 간병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내가 혼자서 1인 단독 간병을 받고 싶다, 혹은 24시간 입주 간병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비용이 200~300만 원에 육박하게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연히 병원 입원료가 한 달에 그래도 한 7~80만 원 정도 발생하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요양원은 반대로 이 요양이 메인이고요. 그리고 그 비용의 8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한 식비 포함해서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만 정도만 지불하시면 다른 비용은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대신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요양병원, 요양원 중에 어디에 모셔야 할까? 그 기준은 쉽습니다. 바로 의사의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신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라면 치료가 계속 필요하니까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고 정기적으로 월에 한두 번 정도 병원에 방문한다, 그러면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양원과 요양병원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던데요. 혹은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잘 케어해 주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이산가족이 따로 없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이야기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실 코로나 면회 이슈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환경이나 어르신에 대한 케어의 질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당연히 모든 시설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좋은 의료진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좋은 원장님, 사회복지사분들이나 요양보호사분들께서 어르신 케어를 굉장히 잘하는 곳들도 당연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낙후된 환경에 있거나 어르신에 대한 학대나 인격적 모독 등이 시설 내에서 발생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찾으시는 것이 바로 재가요양 서비스입니다. 이 재가요양 서비스란 있을 제자에 집가자를 써서 집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양원은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해서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라면 재가요양 서비스란 내가 살던 우리 동네, 내가 살던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걸 뜻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2022년 기준으로 재가요양 서비스 전체 카테고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의 85%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요양원을 너무 당연하게 떠올리지만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 중에 10명 중에 8, 9명은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이 재가요양 서비스는 뭐가 있냐? 바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신체 지원도 도와드리고 청결 유지도 해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치매 예방 교육도 해드리는 방문요양, 이게 대표적인 서비스고요. 그리고 어르신의 학교라고 불리는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전동 침대나 휠체어, 목욕의자 같은 것들을 구매하거나 렌탈하시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복지용구 서비스가 대표적인 재가요양 서비스에 속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쭉 쓰시면서 내가 살던 동네, 내가 살던 집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도 전체 어르신의 70% 이상이 본인 집에 머물면서 재가요양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케어받고 싶어 하시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갖고 계신 보호자분들이 계시다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스마일 시니어 정보를 꼭 참고해 주세요. 어르신과 가족분들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재가요양 서비스와 복지용구에 대한 컨설팅을 만족하실 때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저희는 이렇게 여러 번 상담해드린다고 해도 절대 무료인 거 다들 아시죠? 오늘은 초록창에 가장 많이 검색해 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정리, 그리고 스마일 시니어가 제공하고 있는 재가요양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 입장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헷갈리시던 걸 시원하게 긁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혹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뭐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꼭 참고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